태성. 태성은 우리 회사와 경쟁업체이지만 어느 정도는 협력관계이기도 하다. N유업의 1차 벤더인 태성과 우리는 분유 캡과 요거트 컵 등을 함께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 캐파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지만 원재료를 확보하거나 금형을 제작하거나 할 때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관리직이라면 서로 간에 연락할 수밖에 없고 명절 때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부 문자 정도는 꼭 보낼 정도로 친밀했다. 내가 태성에 이력서를 넣은 것은 태성이라면 아무런 도침 없이 바로 적응이 가능한 데다 태성 정인권 사장이 내게 보였던 호의 때문이었다. 태성의 정인권 사장은 회의차 우리 회사에 방문했을 때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백업 자료들과 표준서, 작업 지시서를 보고는 사본을 떠갈 수 없느냐고 우리 사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뒤로 내게 인사조로 100만 원의 뒷돈을 준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정식 스카우트 제의는 아니었지만 자기네 회사로 옮기면 차장급 대우를 약속했었다. 태성은 우리 회사와 비교하면 매출의 규모라던가 회사의 크기, 사출 기계 및 자동화 기기의 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더 작은 업체였다. 오히려 더 작은 업체지만 내가 태성에 지원한 것은 태성의 불량률이나 반품률이 우리 회사에 비해서 낮아서였다. 50대 중반의 정인권 사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같은 것이 있었고 우리 사장에게 형님 하면서 납작 엎드리면서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배우는데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다. 면접까지 보고 왔지만 SG테크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다. 홍 부장의 말이 헛거였나 하는 의심이 들면서 태성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었다. 그나저나 대단한 일이었다. 내가 태성으로 옮기면 일반 캡 물량을 전량 태성으로 준다는 N유업의 말은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 우리 일반 캡 물량이 얼마나 되더라? 아마도 연간 4, 5억 원어치의 물량은 될 것이었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순이익률이 8에서 10%니까 4, 5천만 원은 된다는 소리였다. 태성 입장에선 내가 옮기는 것만으로도 내 월급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소리였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만 사장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통 가족관계로 얽힌 우리 회사보다는 태성의 시스템에 더욱 흥미가 갔다. 태성 역시 중소기업이어서 가족 경영이긴 마찬가지였지만 대학을 졸업한 딸이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 역시 화장실을 청소하고 직원들 밥을 해주는 식으로 서포트를 한다고 들었었다. 왜 대답이 없어? 진짜 배신하면 용서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갈수록 입지가 없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김씨는 아니니까요. 누가 이 부장을 힘들게 해? 그리고 까놓고 이 부장이 하겠다는 일 내가 말린 적 있어? 태성으로 옮겨봐야 뭐 달라질 것 같아? 정인권이랑도 다 이야기 끝냈어.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은 날 다그치고 있었지만 정작 정인권 사장의 말이 뜻하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었다. 이미 생산하고 있는 일반 캡의 캐파를 다른 회사에 줄 정도로 우리 회사는 원청 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기도 했는데 최고위층과의 각별한 친분으로 물량을 따내고 사소한 불량 정도는 그 윗선의 힘으로 찍어 누르듯 해결하다 보니 정작 실무자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내 전화 목소리에 깼는지 세정씨가 일어나서 이불을 덮고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깼어요? 잠깐 졸았어요. 언제 들어와서 이불 덮어준 거예요? 한 10분쯤 전이요. 나가요.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해요. 할 얘기도 있어요. 네. 난 사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해줬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 앞날의 일을 세정씨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세정씨는 이야기를 듣더니 씩 웃었다. 왜요? 좋잖아요. 엄마한테 과장님이랑 만나고 있다고 어제 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엔 부장님이나 최소한 차장님이 되시잖아요. 딸이 만나는 남자가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하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 사장은 그게 무서워서 월급도 올려주고 부장으로 진급시켜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랬다. 옮기든 옮기지 않든 내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다. 회사를 옮기려고 이력서를 냈다는 것이 눈총을 좀 받겠지만 어쨌거나 내 거취는 이제 그저 일을 조금 잘하는 놈의 이직이 아니라 매출 4, 5억 원의 이동과 한 쌍이 됐으니 회사 내에서 내 이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아, 그래서 사장이 내게 50만 원을 올려주려고 한 것이다. 짜고 짰다. 6천만 원 수익에서 겨우 10%를 내 연봉인 상분으로 정한 것이다. 어머니께 내 이야기 했어요? 네, 어제요. 자꾸 시집가라고 무슨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한다고 하셔서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내 이야기 집에 했어요? 아니요, 내일 할게요. 나야말로 나이가 36이잖아요. 혜정씨 이야기하면 엄마가 당장 올라오실걸요? 혜정씨 보겠다고요. 그게 무서워서 아직 말 못했어요. 내일 말할게요.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약속한 거예요? 내일 전화하는 거예요? 네, 잘 시간이라 커피 별론데.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근데 좀 설레요. 남자랑 이렇게 쉽게 만나질 줄 몰랐어요. 여태까지가 모두 거짓말 같아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껏 들뜬 세정씨의 행복한 얼굴이 꼭 내가 만든 것 같아서 나 역시도 기분이 좋았다.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바로 세정씨의 원룸으로 향한 우리는 1층의 편의점에서 달콤한 와인 한 병을 샀다. 사귀기로 한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다.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 기뻤고 자축하고 싶었다. 혜정씨는 놀랄 만큼 빠르게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를 만들었고 나는 작은 교자상을 펴고 머그잔에 와인을 따랐다. 주거니 받거니 와인을 마시고는 스킨십이 전혀 없었던 여태까지의 만남과는 또 전혀 상관없이 바로 그날 서로의 마음과 몸을 확인했다. 혜정씨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는 회사로 출근하는데 마치 신혼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침 대바람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고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는 말을 해서 엄마를 놀래켰다. 즉각적으로 몇 살이고 뭘 하는 여자고 양치는 모두 계시는지에 대한 호구조사가 이어졌지만 난 회의가 있다는 말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침 회의는 사장이 내려와서 참석했는데 어제의 불시 점검이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에 사장의 기분이 괜찮아서 분위기가 좋았다. 사장은 내년이 되면 내게 부장의 타이틀을 달아줄 것이라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했다. 이미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장과 내 사람인 걸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방경주를 제외하면 모두 표정이 좋지 못했다. 특히나 김 팀장과 염대리 부부는 사장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배신이라도 당한 얼굴이었는데 그 황당한 표정이 사장을 향하지 않고 나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 놀랍다면 놀라운 아침 회의의 결과였다. 사장은 내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은행 봉투를 건넸는데 원래 같으면 사장은 당연히 그런 음성적 거래 행위를 말리는 입장이어야 했다. 하지만 사장은 내가 센스를 발휘해서 차비조로 10만 원을 준 것을 무슨 대단한 공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해서 칭찬한 후 내가 준 돈에 10만 원을 더해서 20만 원을 건넸다. 볼수록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었다. 난 이제 회사 일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이라는 원칙을 이미 세워주고 있어서 민석이에게 재고조사를 시키고 염대리에게는 업무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불시 점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어제 1차로 수첩에 정리를 해둬서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세 부를 뽑아서 김 팀장과 김 부장, 김 실장에게 한 부씩 전하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주간 생산량과 자재 소비량의 통계를 뽑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발신자를 확인했더니 태성의 정인권 사장이었다. 자리에서 받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가서 받았는데
꽤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정 사장은 전화를 끊지 않았다. 여보세요? 아, 이 과장, 통화를 할 수 있나? 네,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는 것을 어제 알았네. 우리가 이번에 인몰드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거기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회사 공용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야. 내가 어제 얼마나 들떴는지 아나? 저희 사장님이랑 통화하셨다면서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자네를 받아들이면 사람 빼가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었지. 좀 감정적으로 나오시더군. 그런데 어쩐 일이야? 한성에서 나오려는 이유가 있나?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사장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그래, 그렇지. 오늘 저녁 어떤가? 나야 언제든 공장에 있는 사람이니 늦어도 상관없고 저녁이나 하지. 네, 찾아뵙기 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하며 오전 오후를 보내는데 김 팀장과 상의해서 잔뜩 샀던 사출 관련 서적이 택배로 도착했다. 잠시 살펴보다가 업무 시간에 책을 보는 게 좀 눈치가 보여서 정리만 해놓고 인터넷으로 와이파이 업체와 빨래 건조대를 검색하는데 민석이가 의외의 제안을 했다. 제가 군대에서 용접을 좀 했었거든요. 건조대 정도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직접 만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었다. 그대로 철물점에서 파이프와 대를 사다가 민석이가 빨래 건조대를 만들었고 난 빨랫줄과 빨랫집게, 빨래 바구니를 사온 후에 설치기사를 불러 와이파이 존을 설치했다. 민석이가 용접한 빨래 건조대를 땅에 묻고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서 고정한 후 줄을 팽팽하게 연결하자 몹시 근사했다. 공구리가 마르는 동안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A4지에 인쇄해 붙여놓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난 실장과 부장 팀장에게 오늘 일정을 보고하고 바로 퇴근했다. 제 시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는 내게 실장과 부장, 팀장 모두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번 주 주말에 소개팅을 한 여자와 함께 집에 다녀오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축하를 받긴 했지만 상사들이 모두 회사에 있는데 먼저 퇴근하면서 눈총은 좀 받아야 했다. 내가 할 일을 모두 마쳤고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말이다.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다면서 세정씨의 신상에 대해 물었다. 내가 아는 한은 모두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보내라는 말에 세정씨의 사진을 보냈더니 참하게 생기긴 했는데 키가 좀 작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다.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신념을 거의 30해를 넘게 지켜온 분이어서 만혼이라고 하기에도 늦은 나이의 아들이 새로 만나는 5살 연하의 처녀라고 할지라도 엄마의 눈엔 잘난 아들을 꼬여낸 여우일 뿐이어서 약간 걱정이 됐다. 무엇이든 시원시원한 성격의 두 여자가 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태성의 장 사장님에게 전화를 한 후 태성의 공장의 주소를 내비에 찍었다. 30분 정도를 달려서 태성 공장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무실로 올라가려는데 작업복을 입은 마른 사내가 공장 현관에서 휙 하고 나오더니 내게 인사를 했다. 아이고, 이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저 기억하시죠? 기억이 났다. 태성의 사무실을 총괄하고 있는 이명기 주임이었다. 나를 뱀처럼 보는 눈길에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다. 똥을 피해 왔는데 여기도 똥이 있었다.